서울시가 300억 가까이 들여 조성한 정촌가요 특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북대에서 교수, 부모의 강의를 듣거나 학사관리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자산업의 중심지를 꿈꾸는 김제에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가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한 정촌가요특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운영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대부분의 시설이 문이 닫힌 채 반쪽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공사가 끝난 정촌가요특구입니다. 내장산 국립공원과 내장산 리조트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요박물관과 정원, 인공호수, 누각 같은 조형물만 제대로 가동될 수 있습니다. 정업사 가요특구라고 해가지고 지금 가요 지금 저희 100년 그 전부터 지금 이렇게 만드는 걸 갖다 테마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나머지 시설은 모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식 체험관은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 주체, 운영 방식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막으로 활용한다는 한옥 건물 석동도 마찬가지여서 모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다음 주 준공이면 이미 시범 운영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만석군 가옥과 정읍사 여인의 집도 운영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옥 건물 한 동만 지어놓은 상태로 만석군의 살림살이와 정읍사 여인의 정취를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막연한 상황입니다. 정읍시는 한식 체험관, 주막, 만석군 가옥 등을 임대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지만 시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준공식은 먼저 지금 있는 시설로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운영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시설을 활성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경기와 강원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 전북에서도 멧돼지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전라북도는 멧돼지 포획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날부터 5일 동안 총기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고창과 부안 해안가에서 멧돼지 사체 2구가 발견됐습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방역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주변 소독하고 있고 국립과학원 산하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나면 아마 현장 매몰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이달에만 완주와 익산 등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는 모두 5마리. 다행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부안의 바다 한가운데서 헤엄치는 멧돼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멧돼지 포획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별로 인력을 50명까지 늘립니다. 9월 25일자로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방기단 인원이 30명에서 시군별 50명으로 지금 증강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군에서 지금 그런 내용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발표와 달리 포획은 중단됐습니다. 그것도 일요일인 지난 13일 포획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날부터 바로 중단된 겁니다. 3호사단 전술훈련으로 총기 사용이 내일까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자체에 다 총이 묶였어요. 총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 가요. 맨몸으로 가서는 돼지가 들이받으면 다 다치니까. 야생 멧돼지에 의한 돼지열병 전염 가능성이 나오지만 전라북도의 방역 행정은 엇박자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지난해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같은 과에 다니는 아들에게 시험 문제를 빼돌려 A+ 학점을 받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국립대인 전북대에서도 교수 부모의 강의를 듣거나 학사관리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이모 교수는 아들, 딸을 자신이 쓴 논문에 공동 저자로 올려 전북대에 입학시켰습니다. 입학 후 아들은 아버지 수업 7과목을 들었습니다. 성적은 모두 최고 학점인 A+를 받았습니다. 딸도 비슷했습니다. 딸은 총 8과목을 듣고 그중에서 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아서 평균 평점이 4.4입니다. 아빠 수업을 제외하면 평균 평점은 3.4에 불과하고요. 교육부 조사 결과 전북대에서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학생 21명이 교수 부모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전 신고 미이행 등 학사관리 부정 사례가 9건인데 전국적으로 적발된 13건의 70%나 차지했습니다. 학사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전 신고, 이걸 위반한 교수들에 대해서 주의,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처분이 적절했다고 보지 않는데 그에 관해서는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수 자녀 간 수강 규정을 강화하라고 제안했고 전북대는 올해부터 사전 신고제 등을 도입하고 어길 경우 징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의 유치원과 초중등 교사 78명이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가운데 30%인 24명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나머지 70%는 경징계인 감봉이나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에 3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견책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내 전체 초중고생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전라북도의 초중고 학생은 2012년보다 5만 6,500여 명이나 줄었지만 다문화 학생은 오히려 4,100여 명이 증가해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에서 7년 만에 3배가 넘는 3.7%까지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나인권 의원은 급증하는 다문화 학생 정책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전북교육청이 전담 장학사를 배치하고 전담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고용과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도 의회 성경찬 의원은 도정 질문에서 도내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이 평균 5.5회나 근로계약을 갱신할 만큼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1년짜리 단기 계약에 노출돼 있고 급여 책정 시 경력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지도자들의 업무와 계약 상황에 비추어 보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위배되고 다른 시, 도의 정규직 전환 추세에도 동떨어져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종자산업의 중심지를 꿈꾸는 김제에서 제3회 국제종자박람회가 개막됐습니다.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국산 고추, 무, 양파 씨앗이 외국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부지에서 수십여 종의 작물들이 푸른 빛을 뽐내며 자라고 있습니다. 주황색을 띤 무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안이 풍부합니다. 기능성 배추는 일반 배추보다 2배가량 커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모두 씨앗의 힘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서 기르고 싶어서 왔어요. 대한민국 종자기술과 산업의 현 주소인 국제종자박람회가 김제 민간6종 연구단지에서 열렸습니다. 국내외 68개 기업들의 종자 300여 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한국 종자의 우수성에 반한 외국 상인들은 앞다퉈 우리의 씨앗을 수입할 예정입니다. Seed from Korea is easy to grow in Indonesia and acceptable for the market. Crop, vegetable crop, we can find here in this expo. 주최 측은 올해 종자 수출 목표를 6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채소, 고추, 무, 양파 이런 모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수출에 목표를 두고
힘써 나가겠습니다. 올해 박람회는 미생물 은행도 첫 선을 보여 농업의 무한한 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작물의 생산량을 정대를 시킬 뿐만 아니라 작물의 수확물들이 상당히 기능성이 부과되는 그런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의 미래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종자 박람회는 오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민주평화당은 해수부가 신항만 배후 부지에 민자가 아닌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약속한 만큼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이를 위해서는 항만 기본계획 반영과 8천억 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한 선석에 49억 원만 반영된 부두 설계비도 두 선석에 76억 원으로 늘려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화당은 이를 위해 정동영, 박주현, 김광수 의원이 역할을 나눠 농해수위와 국토위, 예결위에서 관련 부처를 압박하고 민주당 이춘석 기재위원장과도 협력해서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내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했고 급식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측은 다음 주에 임금 교섭 협약식을 갖는 동시에 직종별 보충 교섭을 진행합니다.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2살 김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권리 보호도 중요한 만큼 이 사건을 오는 12월 중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벗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교회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목사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승용차 등에서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119 구급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투신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에어매트와 사다리차 등을 설치했지만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오늘 낮 2시쯤 정읍시 이평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진화됐지만 85살 정모 할머니가 화상을 입고 앞마당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6도, 무주 7도, 익산 9도, 전주 11도 등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